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분의 이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이가람, 샘플러스 여승재 이렇게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입장하시고요. 무료로 종목 신청까지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배트맨 시작 바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갈 건데요. 두 번째 종목으로 계속해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9030님의 궁금증인데요. 매수 가격은 1,070원, 비중은 20% 싣고 계십니다. 일단 대한전선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의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의견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나빠요 의견이 나왔는데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이게 참 안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뭐 광케이블을 만들고 전선주라는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7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4월 18일 날 이 장대음복이 좀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게 일단 좀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대량거래를 좀 동반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큰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적자를 기록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당 자산 가치는 약 한 300원대, 360원대. 돈이 없어요, 이 회사. 그러면 감자가 됐든 돈을 또 끌어다 쓰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요,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50원 정도 반등 나오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대한전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죠. 국일제지. 역시나 이 종목이 상담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정재훈 의원님 벌써부터 나빠요 팻말을 들으셨어요. 9379님께서 국일제지 전망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세 분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여승재 위원께서는 중립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가람 위원께서 봐주실 건데 이 종목 장중에 낙폭을 상승폭을 좀 줄였었는데 결국에는 또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올까요? 뭐 전망 이런 뭐 1,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이 올라갔거든요. 5배가 올라갔는데 난 이거 전망을 지금 왜 상담을 줬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일 완화장치가 풀립니다. 내일 매도하세요. 이거 전망 없습니다. 네, 매수하시면은 그냥 큰일 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일제지. 혹시 내일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시초가에? 저요? 네. 아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라고 전문위원분들께서 매일 해주시는 말씀이 있기 제가 때문에. 드린 거잖아요. 뭐 내일도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은 음봉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현명한 판단으로 또 이가람 위원의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죠. 하이즈 항공 5,850원에 20% 3843님의 궁금증입니다. 일단 하이즈 항공에 대해서 배트맨 전문위원분들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중립 의견이 두 분이시고요. 좋아요 의견 한 분이시네요. 여승재 위원님.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또 4월 말경에 또 대표이사 매입
그 뉴스도 있었죠. 근데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5,850원에 20%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손실로 바뀌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5,850원에 뭐 매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가격 흐름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5,850원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시장 변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또 불안하게 좀 만들어놨죠. 근데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5,670원 종가 마감 시켜놨는데요. 코스닥 소형주 치고는 지금 현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텼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앞선 이제 장대 양봉 시초가 5,530원인데요. 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5,500원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이 종가 위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기만 했죠. 그리고 실적 발표, 좋은 실적, 양호한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못 올라갔어요. 하다 보니까는 위로 6,000원 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6,000원 가격이 바뀌어 있어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별 차이 나지 않죠. 그래서 5,800 매수하신 가격 위로 5,900원에서 6,000원 근처로 또 반등 주게 되면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승재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종목 확인할게요. 네. 엠젠 플러스를 9,25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담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하락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세 분의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엠젠 플러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중립 의견이 두 분이신데 일단은 전문위원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9,2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좀 했던 거고, 네. 또 TV를 보다 보니까 네. 돼지열병 뭐 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추가 매수를 더 했어요. 기존에 있던 거에다. 이 방송 혹시 자주 보세요? 네네, 자주 봐요. 그때 그 돼지열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네. 나왔을 때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가격이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 참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근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서울경제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네. 그거를 그냥 뭐 스쳐서 들었죠, 뭐. 자, 일단 어머니 MGM 플러스를 보면 형질전환대지 뭐 이런 그 바이오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은 뭐 볼 거 없어요, 어머니.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적자예요. 네. 주당 자산가치 1,200원대. 지금 봐도 PBR로 봐도 한 7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머니 공시 보세요, 공시. 공시 요즘에 안 봤어요. 4월 9일 날 보게 되면 네. 아이온 자산운용해 갖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어요. 네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78만 주 있던 거 다 매도 때렸습니다. 아, 그래요? 전환 후 구일날요? 주식 매도이란 보유 비율 변동에 이게 공시사항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4월 9일이었어요. 네. 4월 9일이었으면 네. 요 자리 때죠. 네. 요 자리 때 매도를 하고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걸 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엠젠 플러스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네.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있어요. 네. 전환가액이 다 6,000원대예요, 어머니. 6,000원대. 많게는 8,000원대고요. 네. 이게 추가 상장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한 256억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게 아직까지 줄줄이 상장이 될 거예요. 네. 언제까지냐면 2018년, 2019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2019년 5월 달, 6월 달, 11월 달, 12월 달부터 해서 21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전환 청구가 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물량 부담으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6,000원대네 결국 그죠? 6,000원대의 대부분이 다 있죠. 그러면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네. 만약에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진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다시 6,500원대까지 빠지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7,500원짜리 대를 깨게 되면 네. 이거 7,000원 깰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전략은 네. 7,500원짜리 대를 깨게 되면 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량을 다요. 전 제 개인적으로는 전량 다 하고 다시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을 다시 산다라면. 예. 근데 내일 만약에 장이 안 좋으니까 6,500원 내려갈 수 있잖아요. 아니 7,000 얼마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7,500원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 손절해야 되겠네. 그죠? 다시 한 번만. 내일 만약에 장이 안 좋아서 네. 7,000원 중반으로 그래 내려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전량 매도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저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돼지 그 열병 관련은 없는 거예요? 돼지열병 관련은 있는데요, 어머니.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계절적인 작년에도 이 가격이 올랐었고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막 언론의 얘기에서는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심각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네, 네.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오히려 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네. 그렇게 좀 저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계속 이게 저 돼지 열병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뭐 미국까지도 확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이미 난리가 났어야죠. 돼지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어머니. 중국. 네, 네. 그죠? 중국 네. 쪽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요, 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어찌됐든 간에 테마성 흐름이에요, 어머니. 네, 네. 테마성 흐름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이거 돼지열병 부분들 때문에 한 번쯤에 시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어머니 대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응을 하셨다라면 네.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든 나올 때 잘 정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머님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슈는 알지만 종목에 있어서의 대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B세미콘 들고 계신 분의 종목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구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307원, 비중 27% 담고 계신 5711님의 고민 보겠습니다. 일단 세 분께서 LB세미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말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네네네. 일단은 이가람 위원께서 봐주실 건데 나빠요 의견이시네요. 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뭐 기업은 되게 좋아요. 기업은 좋은데 그리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일단은 상승세가 크게 나왔었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이제 방탄소년단 관료주로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요 가격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앞전에서 매수를 했다가 안 챙기고 내려온 부분이라면은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의견 드린 거고요. 요 내려온 다음에 요 위치 8,300원 부분이면은 요 정도가 되겠는데 진입을 하기에는 좀 앞전에 많은 상승세 이후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들어갔다라는 점 때문에 약간 좀 좋지 않은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비메모리 관련 쪽으로도 이슈를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흐름 상태가 조금 꺾여 있는 모습도 있고 앞에 나와 있는 뭐 저항 지지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래서 뭐 다시 올라간다면은 올라가겠지만 8,300원 이 부분에서 일단은 기다리면 올라갈 겁니다. 올라는 갈 텐데 본전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매도 방향으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 상담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드림텍 3646님의 궁금증입니다. 매수가 27,000원,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편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여순대 위원께서만 중립 의견이신데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다 좋아요 주셨어요? 네. 자, 드림텍. 드림텍 그 사업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좋아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지문인식 센서 모듈이라든지 전장 부품 쪽 사업, 그리고 이제 광학 센서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27,000원에 10%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최근에. 가장 최근에 4월 달에 4월 29일 날 23.57%짜리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갖게 되셨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 상태에서. 근데 이제 매수가 27,000원에 하시면서 고점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좀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 정도 매수하셨고,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까지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흐름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장대 양봉을 세웠으면 그만한 시장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래량도 증가를 했고, 이 종가가 19,400원이고 지금 종가상 19,4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중립 의견 드린 거예요. 중립 의견. 매수하신 가격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종가 4월 29일에 종가를 이탈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차익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9,500원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여전히 어제의 윗꼬리를 좀 달았죠. 22,0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했고, 오늘 살짝 갭상승 시켰다가 이제 시장 영향 받으면서 또 음봉 마감을 하게 된 것인데, 내일 시장도 이제 금요일이라서 좀 중요해요. 내일 시장이 금요일이라서 중요하고, 뭐 이 가격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21,000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9,500원 기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21,000원 위로 내일 시장이에요. 내일 시장 장중에 21,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게 오전에 올라가서 오후 시간이 되면은 또 주말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미중 그 무역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오전에 21,000원 위로 올라갔다가 만약에 되밀린다면 일단 매도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21,000원 위로 올라갔다가 21,000원 이하로 밀리지 않으면 주말을 갖고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21,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매도하시고 주말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죠. 드림텍에 대한 고민 해결을 조금이나마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8508님의 매수 종목입니다. 18,870원,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네네. 이가람 위원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고 정재현 위원께서 봐주실 건데 지금 중립 의견이시네요? 네, 중립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장비주들이 빠졌고 소재주들도 함께 같이 많이 밀렸습니다. 큰 폭에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주된 요인은 신문 기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분간 OLED 투자는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나왔던 게 지금 삼성은 QLED TV 쪽에 대면적인 QLED TV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년에 혁신적인 뭐 TV를 또 선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OLED 투자를 당분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주가가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장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인터뷰 신문 기사도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다. 뭐 조금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다. 투자에 대한 시기가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기사가 있었고, 저는 따로 이제 다시 또 다른 쪽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비 업체들의 담당자들과 몇몇 기업들의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해에서 나왔던 부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변화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거기서 삼성이 지연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받은 부분들이 없다라는 의견이었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장비의 입고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 도끼사의 증착기가 먼저 입고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 장비가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차곡차곡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다 일본 쪽에서 들여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확인을 해본 결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증착기가 내년 2월 달입니다. 근데 2월 달인데 이 일정이 변화가 되거나 변경이 된 부분들이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2월 달에 시작이 되겠지만 그게 조금 더 지연이 돼서, 즉 80K에서 100K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동안에 할 것을 뭐 조금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차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렸던 분들 상당히 좀 과민하게 반응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겁니다. BOE 쪽부터 시작해서 티안마, 차이나스타, GVO 다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있어서의 발주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놓고 다시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덕선뉴스 보게 되면 1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2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는 적어도 18,000원대 위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얼마가 빠졌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추가 매수의 시기를 저울질 하셔가지고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ST큐브 4512님이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23,500원, 비중 48%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크시고 5월 들어서 단 하루도 상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세 분의 의견 좀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나빠요 의견 주셨고요. 이가람 위원님. 네, 이 종목은 보게 되면요. 작년 1년 동안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 총 3번 나타나면서 위에서 고점에서 쌍봉이죠. 쌍봉을 드러내면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진 부분인데, 이 종목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십시오. 그게 더 회복에 빠릅니다. 이가람 위원님 시원시원하네요. 정말 너무 답답한 속, 뻥 뚫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가람 위원 앞으로 종목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성호하이텍 2188님의 종목입니다. 4,650원, 비중 5% 실으셨습니다. 매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또 내려갔어요. 이 종목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위원분들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생각 외로 좋아요 의견이 2개나 나왔는데 여순재 위원님 혼자도 중립이시네요. 그러게요. 자꾸 제가 중립하면 좋아요 드시네요. 짰어요. 성호하이텍 그 프로 처음에 그 이가람 전문위원이 언급했던 종목이죠? 네, 맞아요. 네. 저는 뭐 나쁘게 보는 기업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기업 아니고 중립 의견 드렸던 부분은 매도 타이밍 놓치셨죠. 4,650원에 5% 비중 매수하셔서 이게 5,000원 넘어갔습니다. 5,000원 넘어갔는데
매도 시점을 놓치셔서 이제 다시 매수가 이하로 좀 내려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가격을 보니까 5월 7일 날 고가가 4,620원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 장중 저가가 4,640원이고요. 만약에 5월 달에 사셨다면 잘못 사신 거고요. 떨어질 때 지지 가격을 못 보고 매수를 하신 거니까 잘못 매수하신 거고, 4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 타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던 부분이고요. 근데 비중이 5%씩이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 없어요. 부담 없는데 다만 이 상승의 추세가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이렇게 훼손을 했어요. 훼손. 상승의 흐름이 오늘 시장 영향으로 훼손당했다라고 치고요. 추가 매수하시는 가격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한 10% 정도 해서 총 비중 한 15%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4,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세요. 4,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시고요. 그 안에 뭐 4,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 줘서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4,000원 부분까지 열어두신 상황에서 4,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명히 단기적인 눌림목, 이게 반등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때 한 15%,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4,500원 이하로 내려오죠. 당연히 매수 가격은. 그러면 반등 줘서 올라가면은 4,500원서부터 4,600원, 700원, 5,000원까지는 저항이에요. 그럼 마음 편하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절 의견은 아니고요. 4,000원까지 열어두시고 보고 추가 매수 비중은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등 시에는 4,500원 위로 편하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한화케미칼 접수되어 있네요. 2016님의 종목입니다. 21,900원, 비중 30%.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세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립 의견 두 분이시고요. 정재현 위원님. 네, 오늘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실적 발표도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수급 부분들은 보니까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23,000원짜리대가 좀 저항자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일부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타이트하게 놓고 보게 되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자리대가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까지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비 상담 들어와 있어요. 8934님께서 26,2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인데 조비 오늘 생각 외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가람 위원님 혼자 중립이신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조비 같은 경우에 오늘 장 후반에 나온 뉴스죠.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만 안 했으면 내일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오늘 장 후반엔 장 마감 이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비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 사업은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게 미사일 발사로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리고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요 앞에 보게 되면 쌓여있는 매물대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7,000원 부근에서는 굉장히 많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이라도 내일 안 떨어지고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본절부터 분할 매도로서 계속 매도를 보시고요. 만약이라도 내일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매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비에 대한 의견 깔끔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OCI 8747님이 보유하신 종목이네요. 매수가 108,000원, 비중 100% 실으셨습니다. 빨리 세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이가람 위원님.
나빠요 의견이신 거죠? 네, 잘못 들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승재 위원님께서 봐주실 건데 네. 비중 100% 때문에 나빠요신 거죠? 비중 100%도 나빠요고요.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계신 것도 나빠요고요. 전체적으로 나빠요입니다.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100% 비중은 상담을 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언까지 한 정도인데요. 4월 24일 날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100%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분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걸 왜 보유를 하시죠? 보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런 게 있나요?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국가 정부 정책 사업이에요. 그리고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OCI를 비교적 추천을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비교적 추천을 안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비중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정 추세에서 상방으로, 조정 추세에서 상방으로 가격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시장도 안 도와주죠. 시장도 안 도와주는 상태에서 이탈하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나오게 되면 85,000원까지도 가격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에 대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삼성화재 3030님의 궁금증입니다. 매수가 29만 6천 원, 비중 15% 싣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30만 원 아래로 또 내려앉았습니다. 세 분의 의견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정재현 의원께서 봐주실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게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세요. 저는 일단 29만 원을 기준적으로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29만 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보험주들이 여기서 크게 성장을 해 나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고령화가 되면서 지급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치고 나가기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되면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화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에코프로 들어와 있고요. 4512님께서 3250원에 33% 들고 계시는데 에코프로도 요즘에 흐름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세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도 이가람 위원께서만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상담 도와주시죠. 이 종목 좀 많이 힘들죠. 이거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나왔었던 지지대가 지금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지대로서 역할을 이제 다 했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저항대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요 기업 내용과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요 자동차 쪽으로 관련해서 전지차 제로 쪽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반등세는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타나면 27,700원부터 본전까지는 분할로서 매도 손절 대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상담 갈까요? 현대모비스 5036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22만 7천 원,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현대모비스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승재 위원께서만 더 중립 의견이시네요. 그러네요. 짰어요. 짰어요. 네. 네. 좋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2만 7천 원에 30%세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혹시?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시초가가 22만 7,500원, 고가가 23만 500원. 네. 오늘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죠.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30%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10%나 뭐 종가 부근에서 만약에 10% 정도 매수하셨다. 그럼 제가 좋아요 의견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30%를 덜컥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냥 중립 의견 드렸어요. 사실 30% 비중에서 추가 매수 쉽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쉽지 않고 마이너스 4.57% 마감했는데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중립 의견 또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시장 상황 좋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가격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시가총액 대형주잖아요. 패시브 자금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에요. 사업 내용도 사업 내용이고 전망도 전망이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기업 내용과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패시브 자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매수가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아직 추세를 이탈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추세 이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내일 시장, 금요일 시장에서 이 추세 하단선을 이탈시키게 되면 비중 축소입니다. 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 하단선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절반 이상. 그리고 추가 매수하시는 가격 구간은 20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보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밑으로 좀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시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 국면에서는 현대모비스 20% 이내 비중이 적절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까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종목의 좀 진품을 가려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진품인지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품 명품 코너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은 10시에 또 어떤 전문위원회 무료 공개 방송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밤 10시부터 이가람 전문위원회 무료 공개 방송이 열리게 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가람 위원의 얼굴 클릭하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으니까요. 잠시 뒤 10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그리고 궁금증들, 방송에서 물어보지 못한 궁금증들은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코너죠. 종목의 가치를 확인해보는 종목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전문위원분들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진품 명품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역성장 전망으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지금 화이트보드에 적정 매수 가격하고 목표가 적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가를 봤더니 5% 넘게 하락하면서 7만 6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8만 원 아래로 다시 한번 또 주저앉는 모습인데요.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이랑 같이 이렇게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담아도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세 분의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일단 오늘 종가는 7만 6천 원이었는데 이가람 위원께서 적정 매수 가격은 7만 원, 목표가는 7만 3,500원 세워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께서도 좀 낮춰 잡아주셨어요. 매수가 7만 2천 원, 목표가 8만 2천 원. 그리고 여승재 위원께서는 매수는 보류,
목표가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두 분께서는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보류를 하셨어요. 매수 보류. 뭐 시장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시총 대형주들 그리고 네. 전기전자, 화학, 뭐 운수장비 이런 업종에 대한 산업 분석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긴 합니다. 네. 꾸준히 하긴 하는데 간밤에 인텔 CEO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간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어요. 매도로 돌아섰고 전망에 대한 부분이 좀 불투명해진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뭐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상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25일 날 4월 25일 날 진품 명품 시간에 이거 한번 했었어요. 했었고 4월 25일에는 제가 매수 가격을 75,000원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종가는 76,000원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75,000원 매수가 제시해드린 것이 이 추세 하단선입니다. 추세 하단선. 하단선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전망이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수 보류 의견 드렸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다시 매수가 잡아서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사기가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여승재 위원처럼 뭐 인텔 쪽에서도 안 좋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현재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매수를 보기보다 이 종목을 제가 7만 원 제시해드린 이유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진짜 사고 싶다,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제시해드린 거고요. 내려오게 되면 72,000원에서도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7만 원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저항이 걸리고 눌림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 정도로 해서 목표가를 73,500원으로 정해드린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평균 매수 감정가는 71,000원입니다. 평균 목표 감정가는 77,750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상당히 좀 쌉니다. 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난히 좀 한국 시장에서는 좀 약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7만 원대 초반자리대까지도 밀릴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하반기 여파이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는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주게 된다면 121선 정도가 좀 되겠네요. 120선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좀 반등 시도가 다음 주 중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수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게 된다면 트레이딩,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종목 진품 명품 두 번째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제이콘텐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코스피의 열차 타는 제이콘텐트리 믿고 담아볼까?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5,69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는데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세 분께서 적정 매수 가격과 목표가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제이콘텐트리 상장 예정일은 8월 2일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코스피 시장으로 추진되고 나서부터 종목의 주가가 좀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4% 넘게 오르면서 종가로는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장 흐름 그리고 앞으로 상장되기 전까지 제이콘텐트리의 운명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지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가람 위원께서는 매수 가격 5,400원, 목표 가격 6,250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매수 가격 5,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이 6,500원. 그리고 우리 여승재 위원께서 매수 가격 5,500원. 똑같으시네요. 목표 가격 6,500원. 두 분이 일치하시는데 신기하네요. 한 분이 보신 거 아니죠? 왜 그러세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5,500원과 6,500원 똑같이 적었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이 콘텐츠리 4월 22일에 진품 명품 첫 시간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당시에 매수가를 제가 5,400원에서 5,3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근데 그게 오늘 내려왔어요. 오늘 장중에 시장 영향으로. 오늘 장중 저가가 5,150원입니다. 어제 장중 저가가 5,360원이고요. 그러면 제시해드린 가격에 위치해 있었고, 그 당시 제가 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 콘텐츠 제작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실적 발표 좋게 발표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이제 급 반등 주면서 이제 4% 상승 마감 시켜놨고요. 오늘 가격 흐름을 보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 시기에 맞춰서 급반등을 준 거거든요. 이게 분봉 차트입니다. 따라서 분봉 차트 보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실적 발표 나왔고 그 시간대에 보시면은 이게 거래량 증가 2시 20분 그리고 장대 양봉 종가 얼마죠? 5,520원. 따라서 다시 매수가는 제가 5,500원으로 수정을 해드린 거고요. 자, 위로 뭐 코스피 시장으로 가던 어땠든지 간에 위쪽으로는 물론 이제 6,000원 가격이 저항 가격이긴 하지만 6,000원 가격이 저항 가격이긴 하지만 위로 6,500원까지도 보실 수도 있다.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정해놓고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가람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이 콘텐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메가바스 IPO 이슈도 있고 그리고 어벤져스 같은 대형 영화가 이번 해에 굉장히 많이 개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메가바스 쪽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도 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수출됐기 때문에 또 이쪽 대한 실적 얘기,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또 미디어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서 이제 목표가와 이제 진입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제이 콘텐츠리의 평균 감정가가 5,450원이고요. 네, 목표 감정가가 6,416원입니다. 거래소로 옮기게 되면 그래도 조금 수급적인 개선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이 영향, 이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이 콘텐츠리도 충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 혹은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눌림목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품 명품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배트맨 위원분들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배트맨은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잠시 뒤 10시부터 이가람 전문위원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저희 서열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전문가 방송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이가람 전문위원의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또 궁금하신 내용 내일장이 밝아오기 전에 내일 또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